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같은 나이인데, 같은 동네에 사는데, 왜 어떤 어르신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어떤 어르신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슬며시 시선을 피하는 것일까? 같은 자식을 키웠는데, 왜 어떤 부모는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도 짧게 끊어지고 마는 것일까? 이 차이, 정말 재산이나 학벌 때문일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일까? 같은 아파트에 40년 가까이 살아온 두 노인이 있었다. 한 사람은 경로당에 가면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자리에 없으면 허전해했다. 다른 한 사람은 늘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와 마주치면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두 사람의 재산은 큰 차이가 없었다. 자식들의 사회적 지위도 비슷했다. 심지어 건강 상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대접받고 한 사람은 외면당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중받는 사람들이 가진 7가지 공통점을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왜 타고난 성격이나 운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누구나 만들어갈 수 있는 습관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꼈던 이유, 혹은 유독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누군가를 부러워했던 이유도 이 이야기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전해주겠다. 큰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일도 아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다. 끝까지 들어보길 바란다. 이 7가지를 알고 나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동안 왜 어떤 만남은 편안하고 어떤 만남은 어색하게 끝났는지 그 진짜 이유도 함께 보이게 될 것이다. 시작해보자. 한번 상상해보자. 어느 저녁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 옆 테이블에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온다. 주인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다른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살짝 비켜준다. 그 어르신은 특별히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 공간 전체가 그분을 향해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고 있었다. 주문을 할 때도 종업원의 눈을 마주치며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고 옆자리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어도 짜증내는 기색 없이 오히려 아이 부모에게 괜찮습니다. 아이가 다 그렇죠 하며 웃어주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어르신이 들어왔을 때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종업원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옆 테이블 사람들은 은근히 자리를 피했다. 특별히 무례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공간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우리는 이 두 사람 중 누구에게도 특별한 편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미 이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하고 있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나도 나이가 드는데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늙으면 사람들이 나를 귀찮아하지 않을까? 존경받는 노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남을지 두려운 마음이 든다. 젊을 때는 능력이나 지위로 존중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면 과연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지는 것이다. 서운했을 것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불안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나이가 들면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외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간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사회의 한 몫을 감당하며 살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사회적인 명함이 사라지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남게 될까?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존중해 줄까? 이런 불안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감정이다. 그리고 이 불안의 밑바탕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위나 역할로 존중을 얻어왔다는 착각이 깔려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존경받는다. 혹은 반대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무시당한다는 그 생각, 둘 다 사실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 나이만 먹으면 저절로 어른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혹은 반대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뒷방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존경은 나이가 저절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인 태도와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벼슬이라는 말을 진짜로 믿고 정작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태도를 갖추는 일은 게을리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가? 이 말은 원래 좋은 뜻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오랜 세월을 살아낸 경험 자체를 존중하자는 아름다운 전통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이 말은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었다. 나이만 먹으면 저절로 대접받아야 한다는 착각으로 정작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갖추는 노력은 소홀히 하게 만드는 구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나이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보여준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과 신뢰 때문이다. 이상하게 들리는가? 이 물음, 정말 재산이나 지위 때문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재산이 많다고 반드시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낮다고 반드시 외면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면서 여러 번 목격했을 것이다. 오히려 넉넉한 형편에도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형편이 어려워도 사람들에게 늘 사랑받는 어르신이 있다. 그 차이는 결국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던 것이다. 심리학에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평생 쌓아온 관계와 신뢰, 그리고 사람들에게 준 좋은 인상들이 하나의 자산처럼 쌓인다는 것이다. 이 자본이 두터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은 존중과 도움을 받는다. 반대로 이 자본을 제대로 쌓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면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회적 자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생에 걸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하는 방식,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보자. 존중받지 못하는 노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 도와줘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늘 세상과 사람을 탓하며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곁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멀어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런 태도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대부분 오랜 시간 쌓인 습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습관이라는 것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다시 바꿀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습관을 쌓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분명히 달라진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 개념이 있다. 바로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났을 때의 인상을 특히 강하게 기억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는 순간순간이 그 사람에게 최근의 인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오늘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는 우리의 마지막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오늘 하루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표정과 태도를 보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기 감정을 예측한다.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과 있으면 좋은 감정이 예상되고, 날카롭고 방어적인 사람과 있으면 긴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감정이 예상되는 사람 곁에 더 머물고 싶어 한다. 이것이 바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어떤 사람 곁에는 사람이 흩어지는 이유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있었다. 젊은 시절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생을 살았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학벌이 뛰어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는 놀랍도록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동네 사람들뿐 아니라 몇십 년 전 그의 가게에서 물건을 샀던 사람들,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찾아와 조문을 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는 낯선 중년 남성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유족이 누구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30년 전 이 동네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이 철물점 사장님이 제게 공구값을 받지 않고 빌려주셨어요. 그 작은 배려가 지금 제가 이렇게 목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다. 그 어르신은 언제 만나도 반갑게 맞아주셨어. 물건값을 깎아달라고 하면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사정을 물어봐 주셨지. 동네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먼저 나서서 도와주셨어. 그의 아들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특별히 큰 돈을 남긴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접받는 것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의 아들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손해를 보면서도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왜 저렇게 손해를 자처하시나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문을 보며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평생 동네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다. 그녀는 늘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었고 누가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직접 죽을 쑤어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꾸준히 이웃을 챙겼을 뿐이었다. 이웃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호의를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점점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가 며칠 텃밭에 나오지 않으면 이웃들은 서로에게 그 어르신 요즘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으신가 하고 먼저 안부를 물었다. 시간이 흘러 그녀가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평소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이 하나둘 그녀를 챙기기 시작한 것이다. 매일 돌아가며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병원에 갈 때마다 누군가 동행해 주었고 심지어 그녀가 하지 못하는 텃밭 일까지 대신 돌봐 주었다. 한 이웃은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는 저희가 돌봐드릴 차례죠. 그녀는 다리가 다 나은 뒤 이렇게 회상했다.
평생 남에게 뭔가를 바라고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동안 나눴던 정이 이렇게 큰 힘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준 것은 그저 상추 몇 포기, 죽 한 그릇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이렇게 큰 사랑이네요.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특별히 부유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깊은 존중과 사랑을 받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평생 쌓아온 태도와 습관에 있었다. 우리 주변에도 곰곰이 떠올려보면 이런 사람이 한둘쯤은 있을 것이다. 특별한 지위나 재산 없이도 사람들이 저절로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어르신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떠올릴 때 함께 떠오르는 것은 대부분 그 사람의 말투, 표정,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지 그 사람의 재산이나 직함이 아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특별한 재산이나 지위 없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이제 이 중요한 진실을 정약용 선생은 이미 200년 전에 알고 있었을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냈다. 관직도, 명예도 모두 잃은 죄인의 신분이었다. 그런데도 그가 유배에서 풀려난 뒤, 그리고 세상을 떠난 뒤에도 수많은 제자와 후학들이 그를 존경하며 따랐다. 어떻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백성을 대하는 관리는 늘 겸손해야 하며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사람을 하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진짜 존경은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이 뜻을 우리 삶에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다. 나이가 들어 지위나 역할이 사라져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유당전서에서도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늘 진심을 다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라고 했다. 이런 태도가 쌓이면 그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고 그는 믿었다. 경세유표에서도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아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존중은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듯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베풀어야 돌아오는 것이라 본 것이다. 금음신서에서도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판단하고 대할 때는 늘 겸허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몸을 낮추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마음을 더 여는 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다. 논어에서도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군자는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존경을 바라기 전에 먼저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명심보감에도 이런 뜻이 담긴 구절이 있다.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결국 남에게 공경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존중이란 주는 만큼 돌아오는 것이라는 오래된 지혜다. 이 모든 고전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같다. 존경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서 만난 수많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저 유배 온 죄인을 신기하게 여기며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치고 신분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점점 진심으로 그를 스승으로 따르게 되었다. 만약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사람들을 밀어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의 학문과 명성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존경이란 상황이 아니라 태도가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유배지라는 가장 가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진심을 잃지 않았던 그 태도가
결국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까지도 그를 존경받는 인물로 남게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이 들수록 진짜 대접받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이 7가지는 어느 하나 거창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습관들이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숨어 있다. 첫째, 그들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는다.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어르신들을 보면 하나같이 먼저 인사를 건넨다. 상대가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먼저 건네는 인사와 웃음은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반갑게 생각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먼저 호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호의를 돌려주고 싶어진다. 반대로 표정이 어둡고 먼저 다가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대도 다가가기를 주저하게 된다. 생각해보면 인사 한마디는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둘째, 그들은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존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자기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상대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조언부터 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다. 그런데 진짜 존중받는 사람들은 먼저 충분히 듣고 난 뒤에야 자기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경청은 상대에게 당신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깊은 신뢰를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 존중받는 어르신들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쉽게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 감정을 즉시 밖으로 쏟아내기보다 한 박자 쉬고 표현하는 법을 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능력이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곁에 있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곧 그 사람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서운함을 표출하는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늘 긴장하게 되고 결국 그 관계를 부담스러워하게 된다. 넷째, 그들은 아낌없이 베풀되 생색내지 않는다. 앞서 소개한 텃밭을 가꾸던 여성처럼 존중받는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베푼다. 그리고 그것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깊은 신뢰를 쌓게 만든다. 반대로 베풀고 나서 그것을 자꾸 상기시키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된다. 진짜 베풀문, 그것을 준 사람의 기억 속에서보다 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더 오래 남아야 한다. 다섯째, 그들은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진다. 존중받는 어르신들은 웬만한 일은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준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서 있는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다. 반대로 사소한 일까지 계속 남에게 미루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주변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 쉽다. 여섯째, 그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열려 있다.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새로운 취미든 배우려는 태도 자체가 그 사람을 젊고 활기차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열린 태도는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도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만들어준다.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대화 속에서도 늘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된다. 일곱째,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다. 존중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자기 입장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린다는 것이다.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서운함보다 걱정을 먼저 하고, 이웃이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 사정보다 먼저 상대를 챙긴다. 이런 배려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존경으로 되돌아온다.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습관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그 사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낸다. 이 7가지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다. 먼저 인사하고 웃는 것, 끝까지 들어주는 것, 감정을 다스리는 것, 생색내지 않고 베푸는 것, 스스로 서는 것,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 이 중 어느 하나도 특별한 재능이나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존경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 어디서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통념일 뿐이다. 물론 오랜 세월을 살아낸 경험 자체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 존중이 저절로 아무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과 멀어지게 된다. 이상하지 않은가? 나이가 어릴 때는 좋은 태도를 갖추려고 애써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노력을 갑자기 멈춰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은연중에 만들어 놓은 편견일 뿐이다. 그리고 이 편견을 가장 먼저 깨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존중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오랜 세월을 살아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여유와 품격이 있다. 그것은 젊음이 가진 패기와는 다른 더 깊고 단단한 매력이다. 여기서 사회적 증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 주변에는 늘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인다. 실제로 어느 동네에서는 매일 아침 정자에 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어르신 한 분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아침 인사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 어르신 곁에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정기적인 아침 모임으로 커졌다. 사람들은 그분을 이렇게 기억한다. 저분을 보면 나도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단 한 사람의 따뜻한 태도가 이렇게 주변 전체에 좋은 기운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람을 무뚝뚝하게 대하거나 늘 불평만 하는 어르신 주변에는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점점 멀어진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태도가 상대방에게도 무거운 기운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다. 서럽고 답답할 것이다. 나는 그저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인데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다. 여기서 손실회피 심리를 생각해보자.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잃는 것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나이가 들며 우리는 여러 가지를 잃는다. 사회적 역할, 활동 범위, 체력.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대하는 좋은 태도까지 놓아버리면 우리는 또 하나를 잃게 된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의 자리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다른 것은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몰라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온전히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이는 존중은 마치 저금통과 같다. 먼저 웃고, 먼저 들어주고, 먼저 베푸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이 그 저금통에 동전 하나씩을 넣는 일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정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 저금통은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자산이 된다. 반대로 무뚝뚝한 태도나 잦은 불평은 그 저금통에서 동전을 하나씩 꺼내가는 것과 같다. 매일 조금씩 쌓이던 저금통이 나쁜 태도 하나로 순식간에 텅 비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다. 그러니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하나씩 따라와 보길 바란다. 첫째,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본다. 경비 아저씨든 옆집 이웃이든 시장 상인이든 상관없다. 오늘 하루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연습을 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다. 며칠만 반복해보면 그 인사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둘째,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본다. 평소 습관적으로 상대의 말을 끊고 조언을 시작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참고 끝까지 들어보자. 상대가 말을 마칠 때까지 최소한 3번은 숨을 고르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서운한 감정이 들 때 즉시 표현하지 않고 하루 정도 묵혀본다. 바로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쏟아내기보다 하루쯤 감정을 정리한 뒤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자. 하루가 지나고 나면 처음에 격한 감정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작은 것 하나를 베풀어 본다. 이웃에게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누거나 작은 친절을 베풀되 그것을 굳이 생색내지 않는 연습을 해보자. 베풀고 나서 그 일을 스스로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 된다. 다섯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오늘 직접 해본다. 앞선 이야기처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내는 경험을 쌓아가자. 스스로 해낸 하루의 기록을 짧게라도 적어두면 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힘이 된다. 여섯째,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본다.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이든 새로운 취미든 오늘 하나쯤 새롭게 배워보는 시도를 해보자. 배운 것을 손주나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은 대화의 시작이 된다. 일곱째, 오늘 만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본다.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서운해하기보다 얼마나 힘들까 하고 먼저 헤아려 보는 연습을 해보자. 이 작은 관점의 전환이 관계 전체의 온도를 바꾸어 놓는다. 이 7가지가 너무 많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시작해보자. 딱 일주일만 해보는 것이다. 첫째 날은 먼저 인사하기. 둘째 날은 끝까지 듣기. 셋째 날은 감정 하루 묵히기. 넷째 날은 생색내지 않고 베풀기. 다섯째 날은 스스로 해보기. 여섯째 날은 새로운 것 배우기. 그리고 일곱째 날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이렇게 딱 일주일만 실천해봐도 분명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늘따라 왜 이러시지 하고 이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며칠이 몇 주로, 몇 달로 이어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질수록 우리 자신의 마음도 함께 편안해진다. 화를 참고 끝까지 듣고 먼저 베푸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결국 나 자신에게도 더없이 편안하고 따뜻한 삶을 선물해준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도 끝까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놓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짜 품격이다. 그리고 그 품격은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스스로만이 쌓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바로 미래의 나 자신이라는 개념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될지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 무뚝뚝하게 인사를 지나치기로 선택한 사람과 오늘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기로 선택한 사람. 이 두 선택은 하루 이틀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1년, 2년, 10년 쌓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낸다. 앞서 이야기한 철물점 어르신도, 텃밭을 가꾸던 여성도, 그들의 존경받는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매일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였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10년 뒤 당신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아 있을지를 결정한다. 그것은 텅 빈 경로당 구석 자리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따뜻한 자리일 수도 있다.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오롯이 당신의 몫이다. 무섭게 들릴 수도 있다.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소홀했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결코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두 사람도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작은 태도 하나를 꾸준히 지켜왔을 뿐이다. 당신에게도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나이 들수록 대접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사람을 대하는 작은 태도 하나하나를 꾸준히 지켜온 사람들이었다. 먼저 인사하고 끝까지 듣고 감정을 다스리고 생색내지 않고 베풀고 스스로 서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상대를 먼저 헤아리는 것. 이 7가지는 오늘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정약용 선생은 모든 것을 잃은 유배지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를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 그를 2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존경받는 인물로 남게 만들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재산이나 지위가 예전 같지 않다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자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믿어줘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순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의 마음이 흔들린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때로는 외로움에 지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시선을 바꾸는 힘은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있었다. 우리가 먼저 웃으면 세상도 우리에게 웃어준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면 세상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준다. 이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내며 증명해온 삶의 이치다. 10년 뒤를 한번 상상해보자. 어느 날 동네 어귀에서 당신을 마주친 이웃이 반갑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넨다. 어르신, 오늘도 참 좋아 보이세요. 그 말을 듣고 싶다면 그 시작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다. 10년 뒤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매일 사람을 대하는 아주 작은 태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이 작은 행동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생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크고 작은 인연을 쌓아왔다. 그 인연들 중에는 지금도 이어지는 소중한 관계도 있고 안타깝게 멀어진 관계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그 인연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가꾸어 갈 때다. 그것은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사람을 향한 진심을 놓지 않았다. 그가 지킨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매일 사람을 대하는 작은 태도에서 시작되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루하루가 필요하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먼저 건네는 인사 한마디,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 하나. 그것이 쌓여 결국 우리의 노후 전체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된다. 기억하라. 대접받는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들이 분명히 그런 노후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노후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이미 당신은 그 첫걸음을 뗀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노후를 고민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이 존중받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오늘 하루의 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시작해야 할 다음 걸음이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셨는지요? 혹시 오랫동안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소홀했다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약용의 인생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